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공개 도면 17번 인벤터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를 실행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 위해서 세팅되어 있는 것에서 우리는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는 도면을 작동할 예정입니다. 자, 밀리미터를 선택한 다음에 작성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로딩 될 겁니다. 자, 이 화면이 나타나면 우리는 2D, 이 도면과 같이 평면도상에 나 있는 도면을 그대로 한번 그려볼 겁니다. 네, 좌측에는 2D 스케치에서 2D 스케치 시작. 자, 3개 좌표가 있습니다. 3개의 좌표가. 하나, 둘, 3개. 그래서 이거 가까이 가면 여기 보이네요. X, Y 평면. 이놈을 내리면 여기 밑에 갈 수 있는 YZ 평면. 여기는 XZ 평면.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작업을 아무 데나 실제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인벤토리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걸 실제 머신 센터에서 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좌표계, 원점 좌표계를 기계에 원점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 잡아주는 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중에 XY 평면, 실제 여기가 보면 평면도지만 우측으로 갈수록 X 좌표, 위로 오는 건 Y 좌표입니다. 그래서 XY 좌표면상에 위로 올라가는 건 Z 좌표인데 XY 평면상에 그리고 나중에 Z값 플러스 마이너스 내려가면서 올려가면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그런데 지금 혹시나 나중에 XY 평면에다 보니까 돌출을 하게 되면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럼 제품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되겠죠. 그럼 나중에 제품을 아이소메트릭스를 투상도로 맞춰서 내려서 고정을 하면 쉽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이게 실제는 여러 가지 해도 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XY 평면 나중에 캠 작업할 때 캠이 저절로 잡아주는데 원점을 그대로 잡아줘요. 그 잡아주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XY 평면에다가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이 점이 지금 실제 X, Y 이게 원점이 되겠습니다. 보이네요. X축, Y축 이게 X0, Y0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도면과 같이 평면도를 똑같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 치수 배치도 똑같이 비슷하게 해서 나중에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오류라든지 이런 걸 발견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오작이나 이런 가공 때 불량 안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치수와 똑같은 배열에 맞춰서 치수를 뽑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작업 순서는 실제 원이 있는 경우는 원의 중심점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원점 중심점이 되어 있죠. 이런 원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나머지 선들을 이어서 뭐 접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점도 좌표점은 있죠. R7이라는 점이 뭐 챔퍼 5mm가 있기 때문에 뭐 4mm 여기서 5mm를 더 들어가면 9mm가 되겠네. 이런 점들은 기본 원위치에서 잡아서 테두리를 먼저 그려준 다음에 나머지 R값이라든지 챔퍼라든지 각도값을 작업을 해가면서 하면은 상당히 쉽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을 눌러서 원점이 가까이 가면 연두색이 변하죠. 자,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자, 우리가 대략적으로 잡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하나를 찍어 놓고 치수를 변화를 줄 겁니다. 자, 치수 중에서 치수를 뽑아서 도면과 같이 똑같은 자리에다 치수를 뽑아주면 됩니다. 70이네요. 70. 좀 70이 약간 멀리 떨어져 있으니 70. 그래서 찍고 마우스 찍고 70을 맞춰준다. 자, 제품 치수가 도면 대비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런 때는 휠 마우스를 두 번 더블 클릭 찍어줍니다. 그럼 최대한 맞춰서 작업하기 때문에 그도 휠 마우스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제품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또 휠 마우스 꽉 누르고 이동을 하게 되면 펜 기능이 됩니다. 거의 쉽게 이동할 수가 있겠죠. 자, 치수를 다시 누르고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치수를 선택하고 제일 밑에도 약간 많이 떨어져 있네요. 이것은 또 69.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치수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잡아보겠습니다. 위치점들 나와 있는 것들 기준으로 자, 원도 중심점도 있네요. 원도 그냥 대략 하나 찍어주고 나중에 위치점을 잡아주면 됩니다. 지름은 몇 mm다?
여기 밑에가 있습니다. 뭐 위에가 없고 드릴 가공이 관통 드릴이기 때문에 8mm네요. 8mm. 자, 선을 밖에 찍어주고 치수를 이렇게 찍어주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자, 곱세고 아무 점을 임의의 점을 찍고 이때 갈 때 위에 있는 그 치수가 막 움직이죠. 이때 그냥 숫자 8을 써줘도 바로 8이 됩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8mm가 됐죠. 자, 이제 원위치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그 사각 테두리를 한번 먼저 잡기 전에 우리 원위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원위치. 이 원위치는 한번 찍어볼까요? 원위치는 얼마인가요? 31에 3mm네요. 그럼 얼마가 될까요? 35가 되네. 어디가 정확히 일단 치수가 잘 나왔네. 자, 봅시다. 또 원위치가 이게 요 위치 34.5네요. 자, 끊어서 34.5. 자, 구속이 되면은 검정색으로 변해요. 구속이 안 되면은 보라색이나 이런 걸로 나타내는 상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원을 한번 또 잡아보겠습니다. 원 위치들. 자, 원이 여기도 하나 있네요. 원. 대략적으로 찍어놓으면 됩니다. 근데 원을 치수를 알고 있으면은 굳이 그냥 바로바로 펴도 상관없어요. 치수 입력해서. R7이니까 14가 되겠네. 지름 기준이면 14. 자, 여기도 있고, 이쪽 정도에도 또 있네요. 14. 자, 이쪽은 얼마 돼 있어요? 이쪽도 또 똑같이 14네. 14. 여기도, 이쪽 정도에도 대략 위치가 14가 되네. 14. 자, 14가 돼 있고. 자, 원의 위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원의 위치. 자, 중심점에서. 여기 16 있네요. 16. 그리고 치수로 이동하는 거 ESC키를 누르고 그 무브 이동하는 십자 크로스가 나왔을 때 살짝 치수자를 잡고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이 원의 입점은 16이네. 16. 자, 이 점에서 여기까지가 몇 mm다? 16mm다. 그죠? 자, 밑에도 봅시다. 15mm네. 15mm. 또 15mm. 됐고, 또 여기는 얼마나 10.5mm네요. 10.5mm. 그리고 오른쪽도 10.5mm네. 맞네요. 10.5. 자, 치수가 똑같이 나중에 누락됐는지 안 누락됐는지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10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마다 10mm, 10mm. 그죠? 여기 중점은 15mm가 표시되는데 15mm. 15mm가 표시되어 있죠. 치수 예쁘게 한번 정렬하고, 여기는 호리젠탈 수평은 여기 3mm가 되네요. 3mm. 3mm. 자, ESC 누르고 치수를 좀 바른 대로 이동을 해서 갈 수 있게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선들을 한번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안쪽부터 그렸는데 실은 바깥쪽부터 그려도 되고 아무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그냥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들이 또 이어지는 선들이 있네요. 22mm짜리라는 선이. 자, 직선으로 좀 일단은 그래서 놓고, 또 이쪽도 선을 비슷하게 대략 그려놓고, 자, 22mm 이 선부터 한번 이어볼까요? 자, 이 작업을 하려면 22mm 이 선까지, 여기서 이 선까지가 얼마일까요? 이 바깥에서 여기 선까지
자, 여기 보면은 23mm에다가 이 폭이 있기 때문에 이 폭이 하면은 여기 치수는 안 써있지만 69공하고 전체 치수가 있기 때문에 66mm네요. 그럼 여기는 3mm가 되겠네. 3mm 더해서 그러면 23 플러스 3mm면은 얼마입니까? 26mm가 되겠네요. 26mm. 됐죠? 26mm.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다? 22mm네요. 그렇죠? 22mm.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선끼리만 잘라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자른 게 자르기 가위처럼 생긴 거지. 자르기 필요 없는 선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안에 아니다. 아닌가. 딱 잘라주면. 자, 이 상태에서 코너 R들이 있어요. 코너 R. 그죠? 코너가 여기 보면 3-R4가 있어요. R 레디스가 반지름이 3mm인 게 앞에 숫자는 개수를 하는 거예요. 세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곳 어디일까요?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세 곳이 있네. 맞죠? 그래서 세 곳을 R4로 돌릴 겁니다. R4. R4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선과 이 원과의 접선끼리 서로 만나야 돼요. 접선끼리. 그 접선끼리 만나려면 복잡할 생각할 거 없이 여기 원이 있어요. 원. 저 원을 그래서 여기를 살짝 찍으면은 접선이 있어요. 접선 기능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 선과 이 선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세 개의 접선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작업을 못하고, 먼저 어떻게 작업할 거냐. 원을 먼저 바깥에다 먼저 그려요. 아까 R 얼마라고 했죠? R4. R4니까 여기 지름 기준 나와 있으니까 R4니까 지름은 8이겠네요. 자, 여기도 이쪽도 또 그릴 거니까 4니까 8. 그쪽에다 그려주고 싶은 데다가. 자, 여기도 R4니까 8. 자, 그렇게 해서 구속 조건에서 여기 보시면은 접선이 있어요. 접선. 자, 접선에 설명되어 있네. 지금 보면 화살표로 선을 먼저 찍고 원을 찍으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상관없어요. 원을 먼저 찍고 선을 찍어도 작업은 됩니다. 자, 그래서 찍은 다음에 이 선과 이 선, 또 이 선과 이 선을 접선을 시킨다. 그럼 접선을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이쪽 해볼까요? 이쪽과 이쪽. 또 이 선과 이 선을 접선시켜라. 그죠? 또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이 선과 이 선. 이 선과 이 선을 접선시켜라. 구속도 되면서 선에 다 접촉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구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선 한번 지워볼까요? 자르기. 바깥에서 어떻게 잘라가면 돼요. 바깥에서부터. 진짜 필요 없는 안쪽 선들. 자, 그리고 또 자르고, 여기 안에 자르고. 여기는 나중에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단 안 자르는 겁니다. 자, 또, 자, 이렇게 잘랐죠? 자, 이쪽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쪽이 R10으로 돼 있네. R10으로. R10도 똑같아요. 우리 작업했던 대로. 자, R10이면 지름 기준이 치수를 입력하니까 20이 되겠네요. 이쪽도 한 20. 자, 그래서 구속 조건에서 이 선과 이 선 찍고, 이 선과 이 선은 구동시켜 탄젠트로 접선으로 일치시켜라. 딱 됐네요. 그래서 필요 없는 선 어떻게 된다? 가위로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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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르기 합시다. 자, 자르기. 이 선도 필요 없죠. 안 해도 필요 없죠. 자, 그러면 다 됐네. 벌써 다 끝났죠. 이 선과 이 선 치수 자리를 다 맞는지 치수 다 넣고, 치수에 헷갈리면 치수가 나와 있는 쪽으로 치수 뽑아주면 돼요. 나중에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칠을 닫고, 지름 2배니까 되죠. 딱 해서 실제로 헷갈리면은 똑같이 해놓으면 돼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이제 바깥 테두리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깥 테두리. 여기도 원이 중심점에 하나 있네요. 중심점. 이 점을 한번 찍어놔야겠죠. 근데 이 선은 같은 선이네. 같은 선에 가면 점선 히든 선에 나타나. 히든 선에 가까이 가면 같은 선상에는 같은 선상으로 이동해서 대략 R7, 위치는 나중에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R7이니까 지름이 얼마다? 14mm.
자, 그리고 이 위치점은 얼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일 것 같아? 자, 여기 보면은 3mm, 챔퍼가 5mm이기 때문에 못다이가 가로 세로를 의미해요. 이거 대각선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로로 5mm, 세로로 5mm. 그래서 5mm가 플러스가 되지. 가로면 5mm, 9mm가 되겠네. 9mm. 자, 9mm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알겠죠? 자, 이것과 이것과 지금 같은 선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 선이 이미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동을 안 하기 위해서는 이 선과 이 중심점과 이 중심점이 같아야죠. 이 중심점 같을 때는 여기는 보면은 수평 구속 조건이 있어요. 수평. 이 점과 이 점을 같은 선상에 맞추면 구속이 돼요. 그럼 항상 같은 선상이 되는 거예요. 이동이 안 되는 거고. 자, 이 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다 선으로 한번 또 이동해 볼게요. 선. 자, 선은 정확히 안 그려도 돼요. 나중에 가서 작업할 거니까. 자, 대략 이렇게 하고. 자, 작업을 해서. 자, 나중에 가서. 선을 나중에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 직선으로 먼저 해봅시다. 직선으로. 자, 나와 있는 자리다. 자, 이거 대충 대각선. 자, 그리고 이 선과 이 선과 거의 마주쳐서 같은 선상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선상으로 가면은 인벤트는 저절로 이게 잡아줘요. 막 히든선으로.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두 번으로 가도 되지만 아무 상관은 없어요. 두 번으로 가지만 나중에 선 연결하는데 안 좋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하게 되면은 같은 선상에 좀 내릴 때 같은 선상에 딱 멈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또 하나가 하시는 게 이 선과 이 선이 나중에 못따기를 하기 때문에 못따기의 기준선이었기 때문에 이 4분점과 직선을 한번 뽑아줘야 돼요. 직선. 틀어져 있는 이게 틀어지면 안 되죠. 자, 각도가 틀어지면은 나중에 치수를 맞추는데 어렵죠. 자, 4분점으로 가서 수직선 되는지 90도가 되어 있는지 180도. 자, 또 여기도 4분점으로 가면 저절로 잡아져요. 180도 되는데 여기는 딱 가서 손을 잡아주고. 자, 이런 다음에 요 원부터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이 원부터 작업을 해서 필요없는 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없는 선을 다 없앨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기본 치수는 바깥 테두리 기본 치수들은 다 있네요. 한번 치수를 한번 잡아볼까요? 먼저. 자, 이 선과 이 선은 얼마다? 4mm, 4mm. 자, 4mm. 치수 정렬 좀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62mm네. 62mm.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26mm라는 거 있었죠. 26mm. 혹시나 계산이 잘 안 맞았는지 말 맞았는지는 여기 도면은 23mm인데 23mm 볼까요? 딱 맞네요. 23mm. 그죠? 자, 이걸 실제 나는 26mm를 없애고 23mm를 하고 싶다 하면 이 구속선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보라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여가 23mm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면은 구속이 잡혀요. 이 선이 구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이쪽도 4mm 있네. 4mm. 3mm 한번 볼까요? 4mm. 그리고 4mm. 근데 35가 아니라 오늘 31인데 이거 똑같이 맞춰주고 싶다. 실제는 4를 더니까 35인데 뭐 치워도 상관없어요. 치워서 똑같이 해서 하나에 오차도 없이 갈란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30일 찍어도 정확히 치수가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또 있네요. 여기도 19mm가 있네. 못따기 19mm. 이거 얼마요? 하나하나씩 하면 돼요. 자, 요 각도가 얼마다? 23mm네. 23도. 23도 맞죠? 그리고 이 선은 62. 지금 윗선 62mm에서 뭐 이렇게 62. 이거 얼마다? 62. 그죠? 이렇게 놓고 같은 선상 정렬해서 이쁘게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 현장 가서 할 때도 도면을 보기 쉽고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야 작업하는 사람도 편하고 그래요. 쉽게 가공할 수 있고. 자, 다 됐고 이제 이쪽 못하게 이쪽만 잡았네요. 자, 필요 없는 선들을 다 구속을 시킬 겁니다. 자, 이 선이 이상하게 되어 있네. 자, 이 구속된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다 필요 없는 선을 어떻게 한다? 자르기를 해서 필요 없는 거랑 바깥쪽부터 하나하나 잘라가면 돼요. 이놈도 필요 없죠. 또 이놈도 필요 없죠. 이놈도 필요 없고, 이놈도 필요 없고, 이놈도 필요 없고, 이놈도 필요 없고. 그죠? 자, 여기서 구속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이 치수가 없어져서 그래요. 치수가 4mm, 62mm, 4mm, 62mm. 이 선과 이 선이 분리가 되면서 따로 같은 선이 분리가 되면서 구속이 안 됐어요. 구속이 있게. 근데 이것을 하기 전에 브레이크로 잘라서 해도 돼요. 이 브레이크 기능, 기능을 이용해서, 분할 기능을 이용해서 이 선과 한 선이었잖아요. 한 선을 잘라서 분리해서 작업을 해도 되고, 잘라졌더라도 걱정하지 않으면 돼요.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 아까 선생님이 수평 조건 하는 것처럼 수직 조건이 있어요. 수직 조건, 이 선하고 이거 같은 선상으로 잡아줘라. 수직 조건이 동일 선상으로. 이 선과 이 선 동일 선상, 같은 선상으로 잡아줘라. 같은 선상으로 잡아주면 돼요. 같은 수직은 수직이었기 때문에 이 수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이 이렇게 한쪽에 틀어져 있으면은, 안 될 건데,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이건 수직 조건이 아니고, 같은 동일 선상이에요. 같은 수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선과 이 선을 같은 동일 선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잡아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면 되고, 69mm. 다 됐죠. 그리고 이제 못따기만 남았네요. 못따기가 일부, 여기 화면에 일단 못깎기가 돼 있으니까 못깎기부터 해볼까요? 못깎기는 라운드죠. 이 알이 두 간 돼 있는데, 이쪽 안은 돼 있는데 이쪽 안은 없어요. 그럼 뭔 뜻이다? 두 개 알 똑같은 크기가 있다. 알 6기가 있네. 6mm 반지름이 6mm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선과 이 선을 찍어도 되고, 이 꼭지점을 가면 이렇게 원이 생겨요. 그죠? 반원점이.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들 편하게 잡으면 됩니다. 가도 되고, 빨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알겠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작업을 선택하시면 되고. 자, 이쪽 그냥 못따기 해야 되는데, 못깎기 밑 없는 거, 요 약간 화살표를 눌러서 못따기로 바꾸면 돼요. 못깎기에서. 그리고 여기는 못따기 5mm가 뜻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쪽에 5mm, DD가 돼 있네. 5mm, 5mm라는 겁니다. 이게 5mm.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 못따기는 코너로 가도 이게 안 잡혀져요. 그래서 이놈과 이놈 잡아주고. 5mm. 자, 못깎기를 해서 이놈과 이놈 5mm씩 잡아주면 됩니다. 자, 이놈과 이놈, 또 이놈과 이놈. 됐죠? 자, 그래서 다 작업이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은 왜 이 평면 작업을 왜 도면처럼 먼저 작업하고 했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여러 가지 모델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모델링을 하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돌출, 차집합처럼 이 7mm를 23에서 7을 빼면은 16mm네. 16mm를 해놓고 또 적층을 해서 또 이만큼 위에다 쌓는 방법이 있고, 이 전체 23을 맞춰놓고 필요한 선들을 파내는, 차집합은 바깥에는 차집합이네. 보니까 7mm, 안에는 5mm 차집합으로 파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선생님 여러 가지 봐도, 쉽게 하는 것은 평면상에서 딱 그려놔야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그려놓은 다음에 평면 23mm를 맞춰놓은 다음에 바깥에는 7mm 내리고 안에는 5mm 내리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게 좀 쉬워요. 간단한 도면에서는, 2D 도면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도면에서는
뭐 약간 뭐 3층, 4층 있는 것들은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단층, 2층 정도 있는 것들은 단순히 전체 그려놓고 작업하는 게 편해요. 자, 어떻게 작업하느냐. 자, 이렇게 도면은 다 마무리 됐네요. 구속 다 됐고. 자, 스케치 마무리를 먼저 하시고. 자, 더블 클릭 찍으면 아까 말한 대로 엑스가 잡히다 보니까 앞으로 튀어나오네요. 자, 이 상태에서 나중에 모델링해서 각을 잡아도 돼요. 뭐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도 되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 모서리 딱 찍어주고, 나는 이면이 계속 이면을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에 가서 큐브 박스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현재 뷰를 뒤에 맞춤으로 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막 틀어놔도, 자, 여기서 홈 버튼을 눌러도 가도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F6을 눌러도 홈으로 가요. 이렇게 딱 되죠.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 머신센터 가공할 때도 이 제품대로 이쪽이 X, 이쪽이 Y면으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 원형계 선생님이 수업할 때나 가공 해봤을 때 이렇게 쉽다는 걸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상태에서 한참 모델은 돌출 한번 해볼 거예요. 돌출력인데 돌출을 찍고 어디 돌출할 거냐. 일단 이 23mm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돌출을 해야겠죠. 전체. 자, 전체 바깥을 찍고, 자, 반대로 지금 여기가 있는데 우리는 저 밑으로 내려가야죠. 자, 그건 전체를 찍어지는 방법이 있고, 혹시나 작업할 때 뭐 찍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안에 찍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안에 찍고 또 안에 찍고. 그럼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겠죠. 여러분들 돌출 찍을 때는 전체 바깥을 찍으면 전체적으로 다 돼요. 그래서 돌출을 우리가 작업하는데 0점이기 때문에 Z는 이 밑으로 가공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줘야 돼. 우리가 이 나중에 공구의 엔드밀의 원점을 여기로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공구 반대로 오기 때문에 반전을 눌러서 밑으로 거리가 몇 미리 내려가야 한다. 우리가 이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23mm 거리에다가 23mm를 딱 찍으면 딱 23mm가 돼요. 그런데 스케치 선들이 없어져 갖고 머리 아파지네. 그럼 어떻게 그래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층으로 항당 그리고 또 위에다 그리고 올리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는 여기 돌출에 모델링 했던 거 딱 눌러보세요. 그래서 스케치가 있어요. 스케치 안에 숨겨진 스케치에서 오른쪽 눌러서 마우스 스케치 공유를 눌러줘요. 그러면 기본적인 스케치 공유에 여러분들이 그랬던 스케치 도면이 나와요. 엄청 쉽죠? 자,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파내고 관통하고 시키면 돼요. 자, 여기서 돌출로 드립부터 한번 관통해 봅시다. 드립 관통 8mm를 관통이네. 어딘가 여기 딱 찍고, 여기서 돌출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보면 잘라내기네. 잘라내기 기본적으로는 지가 알아서 이렇게 파내요. 다 이렇게 해서 생기니까 뭐 관통을 눌러서 하는 친구도 있는데 안전하게 그냥 상관은 없어요. 다 미리 지가 컴퓨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자, 23mm로 딱 지가 알아서 관통하잖아요. 처음에 했기 때문에. 혹시나 잘 모르면은 그냥 관통을 하면 돼요. 관통 지가 알아서 관통을 합니다. 자, 그럼 지가 알아서 제품을 관통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관통이 잘 되어 있네요. 그죠? F6을 눌러서 보고, 또 안에 거부터 해볼까요? 바깥에부터 바깥에 7mm네. 7mm 돌출. 여기서 바깥서 넣으면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안쪽 면 해야지. 안쪽 이 면을 찍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차집합 반대로 내려가야죠. 내려가는 거 10mm가 아니고 얼마? 7mm 내려갔죠. 자, 똑같아요. 돌출. 이제 안에는 얼마? 안에 찍어야지. 면 안에 돌출이 아니라 차집합 밑으로 7mm가 아니라 몇 mm? 자, 5mm.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죠? 완성이. 그래서 X, Y 줌해서 선들이 너무 복잡해요. 나중에 할 때 그 모델링 하는 데는 이렇게 완성됐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난 선에 또 관심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여기 스케치 아까 공유한 자리 있죠. 스케치 가서 치수 가시성 빼도 되고 또 가시성까지 다 빼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혹시나 난 치수만 보고 싶어. 다시 가시성에서 딱 찍으면 모델 딱 나오고, 보면 치수가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은 모델링과 제품이 정확히 일치됐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자, 스케치 편집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도면하고 똑같이 해서 보면 34.5 이렇게 도면 확인하면 돼. 나중에 자격증 시험 때 꼭 이걸 확인 안 하고 오작으로 해서 떨어지는 친구들도 한두 명씩 나와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알겠죠? 도면 배치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내가 어디를 놓쳤는지 확인을 쉽게 하는 방법이 34.5 꺾고 16, 3 오케이 23 맞고 이쪽 볼까요? 19, 31, 19, 31, 62, 70 여기 3mm 맞고 밑에 볼까요? 4mm 10.5, 10.5, 62에 69 15, 15, 16 시스템 못하기 치수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5, 16 정확히 맞고 15, 16 돼 있고 R7 돼 있고 R14니까 두 배로 나누고 5mm, 5mm 돼 있고 요 5mm 아 여기 봐요. 잘못하면 돼요. 봐봐요. C4로 돼 있네. C4로 여러분 큰일 날 뻔했네. 봐 이러면서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거 날 6이 돼 있고 여기 10 돼 있고 14, 14 돼 있고 다 돼 있네요. 다 돼 있고 봐 선생님도 이렇게 확인하면서 잘 되는 거예요. 여기는 탁 떨어뜨리기 자격증을 따면 이렇게 하면 C5인데 1mm 차이 때문에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몇 mm다? 3mm를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3mm. 근데 위에도 다 같이 바꿔지네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못하게 해서 우리가 이놈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치수 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작업할 때 뭐 이거 지우고 못하기로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선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뭐 어디 중간에 연결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지가 좀 연장 익스텐드 해가지고 3mm로 돼요. 그래서 3mm가 못다이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진짜 중요해. 진짜 선생님 지금 한 것처럼 이거 확인 안 하다가 밀링 기능사에서는 1mm 이상이 차이 나면은 가공치수거나 그런 걸 나오면 5분작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도 항상 작업하는데 치수 위치도 꼭 확인해요. 4mm, 4mm 돼 있고 10.5, 10.5 돼 있고 4mm, 62, 69 이제 치수대로 다 하나하나 확인하니까 7mm, 14mm 여기 R4니까 R8이 8mm가 지금 나오고 여기도 10mm, 15mm, 23mm 7이니까 14mm 두 배 나오고 22mm 중간에 22mm 치수 그러면 22mm도 여기 밑에다 딱 넣으면 되고 22mm 이제 완전히 다 맞네요. 7mm 돼 있고 그죠? 자 스케치 마무리해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잘못 완성하면은 큰일 나니까 자 여기서도 뭐 에러가 떠 있네요. 자 에러가 뜨면은 뭐 실제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자 뭐 작업할 때 뭐 면에서 뭐 좀 약간 에러가 뭐가 떴는데 자 어떤 선이 에러가 떠 있을까요? 절단부 5mm라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도출되어 있고 자 도출 다시 우리 원을 작업할 때 뭐가 좀 문제가 있었는가 보네요. 그래서 삭제해보고 자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작업하면서 다시 또 도출해보면 되니까 자 바깥에 해봅시다. 바깥에 밑으로 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게 하면서 3mm가 변동되기 때문에 지가 제대로 못 알아가는 것 같아요. 지가 자 5mm 바깥 테두리는 7mm라고 했지. 7mm 자 안에 반하는 것은 반대로 5mm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치수가 보기 싫으면은 가서 치수 가시성도 빼면은 제품이 다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도면은 이제 17번 도면이 되겠네. 공개도면 17번 그래서 뭐 자기 뭐 저장하고 싶은 데다가 17번 저장을 한번 해서 자기 비번으로 별도의 비번으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됐죠? 네 오늘 그러면은 17번 공개되면 모델링하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17번 도면을 가지고 한번 인벤터 캠으로 한번 G코드를 뽑아내는 거 한번 해볼 겁니다. 알겠죠? 수고했습니다.